안녕하세요. 뽕냉냉입니다. 오늘은 소설 소개를 좀 드리고 싶어서 자리를 준비해봤어요. 첫 번째 올린 동영상에 대해서 제 생각 이상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셔서 제가 굉장히 기뻤거든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는 뭘 하면 좋을까 약 일주일여간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가 고민 끝에 준비하게 된 자리는 바로 제 가장 최근 출간작인 동거부터 시작하는 사내연애와 그 소설의 시작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작품 그따, 이렇게 두 작품의 제 나름의 코멘터리를 준비해보았습니다. 기획부터 완결까지 긴 작가의 썰과 함께 오늘 이야기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리고 싶은 작품 2개, 그따와 동거부터 시작하는 사내연애는 자매작품이에요. 어떻게 자매작품이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일단 겹쳐지는 인물이 있어요. 안서진이 겹쳐지고 안서진은 동시연애의 주인공이죠. 그리고 그따에 안서진이 출연하면서 주인공 이시은과 썸을 잠깐 타고 그때 나누었던 대화가 동시연애 속에서 안서진의 심리와 함께 많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두 작품을 자매작품이라고 같이 연결해서 부르고 있고, 처음 알라딘에 출간했을 때에도 그래서 동시연애 같은 경우에는 그따를 한번 보시고 나서 보시면 좀 더 풍성한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같이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 안에 없던 얘기였어요. 제가 당시에 포스타입 1주년을 기념해서 독자님들께 키워드를 추천받아서 리퀘스트 글을 쓰겠다라는 이벤트 공지를 올린 적이 있었어요. 한 독자님께서 주신 키워드가 바로 아지랑이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된 글이 바로 그따입니다. 그따의 주인공인 이시은이 윤하서에게 고백을 하기 위해서 일종의 수를 쓰는 장면이 제가 독자님께 키워드 추천을 받아서 글을 썼던 첫 장면이에요. 아지랑이라고 말을 한다면 보통 봄을 떠올리기 쉬울 것 같은데 저는 봄이라는 배경으로 글을 쓰고 싶지 않았고 다른 느낌의 아지랑이를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 떠올린 장면이 취하고 빗발이 내리다 보니까 네온 사인이 번진 이 장면, 그 느낌을 아지랑이처럼 표현을 하고 싶어서 그 장면을 기획하고 글을 쓰게 되면서 그따의 첫 시작이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이거를 장편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은 그 당시에 리퀘스트를 쓰면서 바로 하긴 했는데 이걸 어떻게 구체화해야 될까는 조금 고민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사이드 바이 사이드를 쓸 때 연예인 김태리 씨 굉장히 팬인데, 김태리 씨가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리커버북이라는 오디오 클립을 연재한 적이 있어요. 그걸 상당히 자주 들으면서 소설을 쓰곤 했었는데 이런 문장이 나와요. 비를 그었다.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일순간 되게 멍해졌었어요. 갑자기 소설 아이디어가 그냥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좀 어떤 아이디어가 팡 하고 나오면 되게 신기하게 거기서부터 완결까지 줄거리가 쭉 잡혀요. 물론 세부적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쓰고 고치면서 진행을 하는 편이지만 전체 줄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한 번에 나오는 편인데, 김태리 씨가 읽어준 비를 그었다 라는 문장이 독자님께서 주신 키워드 추천과 함께 이번 작품 그따를 만들게 된 엄청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배경 같은 경우에는 혹시 제 소설들을 읽어보셨다면 느끼실 수 있으시겠지만 대부분이 하루하루가 쌓이는 소설이에요. 한 번에 몇 달을 훅 넘어가지 않아요. 하루하루가 쌓이는 일상 속에서 함께하면서 생기는 사랑이 굉장히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 일상이라는 걸 잘 표현할 수 있는 배경이 어디가 있을까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따를 출간하기 직전에 출간작이 사이드 바이 사이드 오피스물이었는데요. 사장님의 비서로 잠복근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회사를 배경으로 진행되는 이야기잖아요. 화성되는 나의 종착지도 일종의 오피스물이죠. 물론 재회물과 BDSM 성격이 훨씬 더 강하지만, 그렇다 보니까 회사 배경인 소설이 너무 많고 또 회사를 배경으로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일단 꼬마 아가씨와 대공전의 뒤늦은 첫사랑, 꼬마 전화 같은 경우에는 판타지 배경이죠. 첫 연재작인 TTBW도 판타지였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판타지도 하고 싶지 않았고 오피스물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글 쓰는 배경이나
스타일이 정형화되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경을 좀 고민을 했어요. 그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큰 얼개는 나왔지만 매일이 즐겁고 행복한 배경이 어디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시은 같은 경우에는 대학 4학년에 갑자기 시작하게 된 아르바이트, 또 다른 주인공 윤하서 같은 경우에는 이시은이 아르바이트하는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의 동생, 이렇게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직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물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활동적인 면이 많이 필요한 음식점에서의 아르바이트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 소설 같은 경우에는 하루하루를 짚어가면서 이야기를 전개하는 편인데, 이야기를 진행하는데 갑자기 이제 사랑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훅 몇 달이 막 지나가지 않아요. 그때는 조금 더 그런 편이에요. 하루하루를 날짜 계산을 꼬박꼬박 열심히 잘 하면서 소설을 썼었어요. 1권에서 2권으로 넘어갈 때에는 계절을 가을에서 겨울로 빨리 바꾸고 싶어서 한 1, 2주 정도를 확 감기는 하지만 이외에는 꼬박꼬박 날짜를 밟으면서 나아가는 편이죠. 그리고 좀 전체적으로 저는 애들이 금전적으로 너무 힘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돈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쓰는 이 소설 속 인물들이, 제 주인공, 제가 사랑하는 이 아이들이 돈 때문에 걱정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주인공들이 열심히 살고 그 과정에서 엄청 막 풍족하지는 않더라도 자기 생활을 잘 영위하면서 살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시은 같은 경우에는 500년 동안 놀고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통장이 있고, 윤하서 같은 경우에는 윤씨 자매가 잘 이제 생활적으로 언급이 잘 안 되었지만 윤희서도 프리랜서 디자이너인데 생활이 부족하지 않았고, 윤하서 같은 경우에는 기숙형 사립고등학교에 들어갔을 정도로 어느 정도는 이서와 하서의 배경도 좀 풍족하다. 윤희서의 파트너인 권다현도 1년에 1억 모으기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라는 식으로 대기업에서 꽤 빠르게 자리를 잡은 능력 있는 직원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전적으로 좀 부족함이 없는 애들로도 이제 배경을 쫙 깔아줬어요. 그리고 이 그따를 쓰던 시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격 코로나 시대였어요. 제가 그래서 사실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코로나를 글에 반영을 할까 말까. 이 올해 초반에는 그래도 백신이 들어오면 코로나가 좀 종식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이 있었어요. 작년에 너무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를 소설에 반영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코로나 이전 시대의 그 행복한 외출과 마스크 없는 그 거리 위에서의 편안함 이런 걸 좀 바라던 게 있어서 코로나는 소설 속에 반영하지 않고 그냥 썼습니다. 앞으로의 소설에서는 반영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곤 해요. 넘어가서 인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인물을 쓸 때 제일 고민하는 부분은 인물의 성장 배경이에요. 저는 제가 지금의 자리에 오기까지 제 성장 과정 중에서 어느 하나도 쓸모없는 부분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아주 좋게 말하면 만족하는 삶이었고, 어떻게 본다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건데요. 당연히 저도 당시에는 못 이길 만큼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지만, 진짜 이건 못 이겨낼 것 같다,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래, 못 이길 게 뭐가 있겠어, 결국 여기까지 왔잖아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렇다 보니까 인물한테 좀 역경이 있는 걸 좋아해요. 이 역경을 이겨내서 여기까지 온 지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물. 그런데 그 역경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인물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가 저는 결정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인물한테 어떤 역경을 줄지를 많이 고민하는 편입니다. 제 소설 쭉 생각해보면 역경이라고 한다면 그간의 소설에서 각종 많은 사연과 역경을 다채롭게 담았기 때문에 또 이시은한테는 다른 서사를 주고 싶었어요. 윤하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시은도 아주 가벼운 상황만은 아니지만 윤하서만큼은 좀 아니었죠. 윤하서는 되게 큰 사건이 있었고, 이 큰 사건 때문에 아주 힘든 10대 후반, 20대 초반을 보냈었어요. 이시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강인하게 컸다는 상황이에요. 어머니와 이시은 이렇게 딱 둘만의 가정에서 순탄치 않은
학창 시절을 보냈지만 어쨌든 행복하게 자랐고 이 과정에서 좀 강인해진 인물인 거죠. 하지만 이제 외로움이 내재적으로 너무 많은 인물로 그려졌고, 윤하서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았죠. 언니인 윤희서도 그렇고 언니 파트너인 권다현도 그렇고, 이제 셋이 한 가족으로 되게 잘 뭉쳐서 함께 힘을 주면서 이겨낼 수 있었다. 그리고 상처를 이겨내면서 윤하서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잘하는 일을 찾아서 미래의 꿈까지 갖게 된, 하지만 나아가기는 쉽지 않은 이런 인물로 구상을 하고 사건을 전개시키게 되었습니다. 저는 소설에서 나쁜 캐릭터는 그리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범죄 유형의 악인을 제가 좀 그리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인물 등장하는 걸 좀 피하려고 하는 편인데, 일단 왜냐하면 현실도 너무 화가 나는데, 저는 제 소설을 읽으시는 분들이 제 소설을 읽으시면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좀 분노할 만한 요소는 좀 빼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는 인물이 좀 좋은 인물들만 나와요. 근데 그 잠깐 윤하서의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을 힘들게 한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 인물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평탄하게 이야기가 전개되는 편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나쁜 사람 쓰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한 소설 중에서 그따가 제일 잘 나온 소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소설 쓰면서 인물의 성장 배경만큼이나 고민을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인물의 나이예요. 왜냐하면 무조건 연결되는 고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이 나이가 저는 좀 큰 요소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시간의 흐름과 함께 같은 것을 처음 보았을 때, 두 번째 보았을 때, 세 번째 보았을 때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인데요. 이시은이 그렇죠. 이시은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 자신이 반복적으로 겪게 된 이별 앞에서 이 이별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를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하게 되는데, 가장 마지막에 선택한 게 굉장히 뜬금없는 도전을 하는 등 자신이 겪는 매 시점에 같은 이별 앞에서 다른 결정을 하게 되면서 또 다른 결말, 윤하서와의 맺어짐이라는 결말을 맺게 되는 거죠. 제 작품을 중심으로 인물들 연령을 조금 잠깐 짚어드리자면, 근데 그따 같은 경우에는 연령대를 확 낮췄어요. 배경과 인물 설정에 맞는 나이가 20대 초반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제가 되게 혈기왕성하고 활달하게 지냈던 시기의 저를 떠올리면서 소설을 쓰고 싶기도 했어요. 물론 그따의 얘기가 저와 어느 부분이 동일하다거나 그렇지는 전혀 않습니다만, 그 당시 20대에 되게 활기차게 지냈던 그때의 마음과 에너지를 좀 떠올리고 싶어서 20대 초반으로 다 설정을 했어요. 줄거리는 독자님이 주신 키워드와 제가 들었던 오디오 클립에서의 문장, 이렇게 두 가지와 함께 이런 이야기를 써야겠다라는 게 확정이 되었고, 세부 구성들을 다 짜 맞추고 나니까 글을 쓰는 일만 남았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썼습니다. 그따는 총 3권 분량의 글이죠. 사이드 바이 사이드 집필을 끝맺고 출간 작업을 진행하면서 올 초에 그따를 한 2달여 정도 작업을 했는데, 되게 마음 편하게, 어깨 무겁지 않게 가벼운 마음으로 되게 신나게 썼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막 마음을 쥐어짜는, 막 이건 진짜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너무너무 애잔하다, 막 애달프다, 이런 사건은 사실 그따에선 나오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쓰는 어깨가 되게 무겁지 않더라고요. 당장 직전작인 사이드 바이 사이드만 놓고 보더라도 주세훈이 죽도록 고생해요. 되게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이 소설 속 인물, 그러니까 주세훈이 겪었을 이 심정적 스크래치가 이게 너무 제 마음에 너무 틀어박혀서 이걸 쓰는 게 많이 마음 아프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금 차기작은 이렇게까지 마음 아프지 않은 부드러운 이야기를 좀 쓰고 싶다 해서 준비를 했다 보니까 마음 편하게 글을 잘 쓸 수 있었습니다. 신나게 글을 쓰다 보니까 글 속에서 또 글이 태어나게 되더라고요.